조선공주로 중종과 장경왕후 윤씨의 적장녀 효의공주. 효의공주는 1511년 6월 23일에 태어나 1531년 5월 16일 연일 20세로 사망했는데 묘소는 고향 신원 원당면에 있으며 이름은 옥하였다고 선원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과 계비 장경왕후의 적장녀로 인종의 동복누나이자 명종의 이복누나가 되는데 적서를 통틀어 장녀이며 중종이 장남 복성군 다음으로 본 둘째 자녀입니다. 중종 10년인 1515년 나이 5세 때 어머니 장경왕후를 여의었는데 장경왕후는 아들 인종을 낳고 산후병을 얻어 25세 나이로 일찍 떠났는데 딸인 효의공주도 똑같이 산후병으로 25세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데다 유일한 친남매라는 공감대로 인종과 사이가 매우 돈독했으며 열려실 기술의 인종조 고사 본말에서는 나중에 효의공주가 죽자 인종은 너무 슬퍼하다 병을 얻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종 15년인 1520년에 김한로의 아들 김희와 혼인이 결정되어 이듬해 11월 가례를 올렸고 부마가 된 김희는 연성위에 봉해졌습니다. 한편 딸을 사랑한 중종은 공주의 시아버지가 된 김한로에게 공주가 떠받드는 속에서만 자라서 시부모를 존대하는 예를 모르니 부드럽게 타일러 달라고 사실상 협박을 했습니다. 중종실록 43권 중종 16년 11월 11일 김희 첫 번째 기사 1521년명 정덕 16년 김한로를 불러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성종조의 고원이가 부마가 될 적에 신종호를 불러 분부하기를 공주가 떠받드는 속에서만 생장하여 반드시 시부모를 존대하여 받드는 도리를 모를 것이니 엄격하고 사납게 대하지 말고 순순하게 교훈하여 순조롭게 되도록 하라 했었으니 이번에도 또한 김한로를 불러 이런 뜻으로 말해주미가 하다. 알로의 아들이 장차 효의 공주에게 장가들게 되어 있었다. 가례를 올린 공주는 중종이 진성대군일 때 잠저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 중종과 신하들 모두 효의공주와 연성위의 집을 중종의 잠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524년명 가정 3년 조광의 나아가니 이양 조한필 김현 등이 김한로를 귀양 보낼 것을 청하다. 조광에 나아갔다. 동지사 이양이 아뢰기를 김한로의 일은 어저상교에 어찌 귀양 보내기까지 하겠느냐 하셨으나 김한로의 인물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대간의 의논이 다 그의 뜻에서 나올 뿐더러 접대 있었던 몇몇 일을 보아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연성위의 집은 전하의 잠저의 구궁인데 완고하여 무너진 데가 없으니 김한로에게 교만한 마음이 없다면 그 간사를 줄여야 할 터인데 도리어 옛것을 헐고 새로 짓고 상중에 있으면서 여소에는 가지 않고 늘 이를 감독하러 갔습니다. 중종 23년인 1528년에 공주가 이지를 알았는데 중종이 이를 걱정해 대간의 반대를 부릅쓰고 문병할 정도로 아꼈는데 3년 후 외동딸을 출산한 후 산후병으로 향년 21세로 사망했습니다. 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 4월 2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1531년명 가정 10년 효혜공주의 졸기. 효혜공주가 졸하였다. 3일간 조시를 정지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공주는 바로 장경왕후의 소출로 연성위 김희에게 하가하였다. 김희는 알로의 아들이다. 알로는 늘 공주를 기화로 여겨왔었는데 이때 이르러 기대가 무너졌다. 효의공주는 슬하에 김선옥이라는 딸 하나만 두었고 이 딸은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로의 아들 윤매권과 혼인했는데 윤매권은 명종대의 일양 일파의 가담에 살임을 제거하려다 유배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 윤원로를 죽게 만든 윤원영에게 복수하고자 건신이자 외척인 일양의 말 잘 듣는 수하가 되었던 것으로 효의공주의 하나밖에 없는 상이라고 문정왕후가 언서를 내려 가까운 곳으로 유배지를 옮겨주었습니다. 선옥은 태어나자마자 효의공주가 죽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문정왕후도 남동생 윤원로를 정계에서 축출하는 데 동의해 아들이자 조카이기도 한 윤매권과 의부손녀인 선옥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세간의 이미지와 달리 중종의 후궁들이나 자식들에게 야박하게 군 적이 없었는데 희빈 홍씨, 창빈 안씨 등은 명종 때까지 궁중에서 살았고 행장에도 평상시 왕자와 왕손들에게 은전을 베풀었다고 쓰였습니다.
그러나 1589년 효의 공주의 사위 윤백원이 의문사를 하는데 그의 첫 보기와 딸 윤계미치가 아버지와 남편을 독살했다는 죄목으로 장을 맞다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13년 후인 1602년 윤계미치의 아들 이순이 상언에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진범은 윤백원의 아버지의 서자들, 즉 윤백원의 이복동생들이었고 이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보기와 윤계미치는 뒤늦게 신원 및 복권되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광해군 일기 중 좁은 55권, 광해 4년 7월 5일 정유 첫 번째 기사, 1612년명, 만력 40년, 사간원에서 계미치의 옥사의 내막에 대해 아르다. 사간원이 아르기를 대사원 이하가 피험하여 물러갔습니다. 계미치가 음행으로 윤리를 더럽히고 아비를 원수처럼 보았다는 소문이 당시에 자자히 드러났으며 윤백원이 중독되어 직사한 것이 실로 그 딸로 말미암았다는 실상이 분명추안에 실려 있는데 정형을 미처 시행하기 전에 본장을 맞다 죽었으니 온 나라 사람이 그 누군들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유영경이 뇌물을 탐하여 그 문안과 사간이 없음을 기화로 시역자의 친속과 더불어 감히 14년이 지난 후에 옥사를 뒤집어 그 발고장을 낸 친자는 놓아두고 먼저 무죄한 월제를 얽어 넣었습니다. 강상에 관련된 큰 옥사를 한결같이 시역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만 따르고 추원과 사간은 상고하지도 묻지도 않은 채 성급히 형신을 가하여 모두 죽여 근거를 없애고자 함으로써 시역을 징벌하고 복수하려 한 아우들로 하여금 함께 나란히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였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옥사가 있겠습니까? 형이 시해를 당하였으나 그 아들이 우매하여 시역을 징벌할 줄을 몰랐고 보면 아우가 되어 그 아들로 하여금 발고하게 한 것은 곧 직분상 당연한 일입니다. 윤조원 등이 윤덕경으로 하여금 발고하게 한 것도 처음에는 적질야를 직접 집척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죽을 끓인 종에게 물어 형을 살해한 적을 잡으려 하였을 뿐인데 추국할 때 계미치의 공사에 어긋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관이 이것으로 국무를 청하였던 것이니 계미치의 죽음이 또한 조원 등의 모함을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의 추안은 모두 전쟁으로 소실되었으나 다행하게도 유홍의 의결개초가 유독 그 집에 남아있으니 이는 곧 계미치에 대한 일대 추안입니다. 시역에 적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미워하는 바인데 영경이 그 흉단과 더불어 교묘의 옥사를 뒤집어 일련의 기강을 두절시켰으니 역적의 화가 또한 참으로 참혹합니다. 계미치 및 윤조원 등은 이미 모두 영장을 받다가 죽었고 그 당시 사가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니 누가 기꺼이 조원을 위해 변명하여 이미 지난 옥사를 뒤집으려 하겠습니까? 조원 등이 비록 영경에 의해 죽었으나 적지를 모함한 사실은 끝내 발견된 곳이 없으니 계미치의 시역죄는 여전히 그 몸에 있는 것입니다. 허수는 이순이 감싸 돌봐주는 은혜를 생각하여 복수의 부탁을 따랐으니 형편없는 처신이 사대부의 채모를 크게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부가 탄핵한 것은 실로 공공의 의논으로서 대의를 위함이며 강상을 위함이니 이 어찌 말을 많이 허비하며 악종을 비호하려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헌부는 풍속을 바르고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직책을 삼는 것이니 오늘날의 논의는 시역을 징벌하고 원한을 풀어주는 이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찌 인피할 만한 혐의가 있겠습니까? 대사원 이이첨, 집의 최동식, 장령 유역 이사경, 지평 이명 남이준에게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드라마 등에서는 주로 중종의 효성 깊은 딸이자 문정왕후의 호통에 움츠려드는 심약한 성품으로 그려지는데 김한로가 권세를 휘두를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되어줍니다. 남동생인 인종과 우애가 깊은 사이로 묘사되지만 문정왕후가 김한로와 대립관계에 있어 시달림을 많이 당하며 남편 김희와 함께 작서의 편에 가담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출산 중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2003년 MBC 월화 드라마 대장금에서는 혼인 전 어린 소녀 시절의 모습으로 아역이 맡아 출연했는데 공주가 여러 날 동안 식사를 거부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중종과 장경왕후 윤씨의 적장녀 효의공주였습니다.